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한국의 주류 언론사들이 이번 계엄이나 탄핵 사태와 관련해서 굉장히 편향성을 보이고 있죠. 예. 주류 언론들이 조금 무게중심을 잡아주면은 좋은데, 아무튼 윤 대통령을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 것인가, 이런 움직임에 조선중앙동아를 비롯해서 많은 그런 매체들이 적극적으로 뛰고 있다, 이런 인상을 강하게 받게 됩니다. 동아일보의 이렇게 대표 농객 가운데 한 사람인 김순덕 칼럼을 보게 되면 시종일관처럼 윤 대통령을 겨냥해서 펀치를 날리는 그런 칼럼을 쓰는데, 오늘은 들어가 보니까 김순덕 칼럼에 비겁한 윤석열, 비열한 이재명, 국민은 또 쏘을 것인가, 이런 표현을 써서 대충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짐작이 가는데, 윤 대통령이 비겁한 사람이었으면 계엄을 안 했죠. 윤 대통령이 야비한 사람 같았으면 계엄을 하지 않았겠죠. 김순덕 기자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가시돋친 그런 포문을 윤 대통령에 가하는 거나, 동아일보 전체가 마치 담합이라 하듯이 가장 상층부로부터 가장 일선 기자까지 윤 대통령을 공격하는 그런 기사나 칼럼을 쏟아내는 중요한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제가 볼 때는 기자들이 그렇게 정직하지가 않은 겁니다. 뭐 동아일보뿐만 아니고 조선도 마찬가지고 중앙도 마찬가지고 외부 기고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김순덕 기자는 단 한 번도 선거 부정,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지금 치러지고 있는 무지막지한 선거 부정에 대해서 우회적으로라도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거든요. 동아일보의 뭐 대기자니 이런 사람들 가운데 뭐 자유가 어떻고 민주주의가 어떻고 이렇게 화려한 그런 용어들을 쓰고 화려한 문체를 그렇게 뽐내더라도, 그분들 가운데서 선거 문제를 좀 우회적이라도, 직설적으로 선거 문제를 다루지 않더라도 우회적으로라도 선거 문제를 다룬 그런 중앙이나 조선 내부의 농객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 침묵하기 때문에 논평도 문제가 있고 전망도 문제가 있고 내놓는 해법 자체도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순덕 칼럼이라 이런 것을 뭐 굳이 김순덕 씨를 제가 쿡 찍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동아일보를 대표하는 그런 농객이니까 그 글이 한마디로 힘이 없는 것,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정직하지 않는 것, 뭐 예를 들면은 비겁한 윤석열은 비겁한 게 아니죠. 지나치게 용감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인들이 선거 부정 문제에 침묵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적절하게 보조를 맞춰서 국민을 제치고 그렇게 정치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분노해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계엄을 선포했는데, 그게 여러분들 계획대로 잘 추진되지 않고 또 지금 이 시대에 계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대로 작동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오판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윤 대통령이 결코 비겁한 사람이거나 비열한 사람은 아닌 거죠. 도덕적으로 김순덕 씨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거죠. 제가 김순덕 씨 같은 그런 농객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당신들은 지금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아는가, 이렇게 묻고 싶거든요. 그리고 당신들이 그냥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치명적 문제점을 다 덮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본인들이
좀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거든요. 첫 번째 질문인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주제에 대해서는 진리가 어떻고 자유가 어떻고 정의가 어떻고 민주가 어떻고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여러분들 문체를 쓰는 겁니다. 다만 선거에 관해서만은 일체 침묵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농객들이 모두가 힘을 합쳐가지고 여러분들 노력하듯이 선거를 지금 공직선거가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이걸 덮었을 때 앞으로 나라가 어떤 정도의 어려움에 처하게 될지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 자체가 없는 것 같거든요. 만일 심각하게 나라가 어려워진다고 본인들이 판단하게 되면은 그러면 선거 문제를 다루겠죠. 근데 별로 자기하고 관계도 없고 공동체에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다 덮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험한 일인 겁니까? 저는 나라가 망하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나라가 망하는 일에 조선중앙동아의 내부 필자, 외부 필자가 전부 다 덮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힘이 없고 그리 여러분들 그냥 우왕좌왕하고 왜 가장 중요한 것을 숨겨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을 피해야 되니까 그리 어떻게 힘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문제인식이 명확합니다. 선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나라가 망하는 상태까지도 갈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국호야 유지하겠지만 국력이 쇠퇴하고 국민들의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겠죠. 그리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여러분들 견제를 받지 않는 정치 권력이 수십 년, 수백 년 간다고 생각해 보게 되면은 외세와 결탁해 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뭐죠? 그냥 몰락의 길로 이끌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좌파 집권이 장기화되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포퓰리즘이라든지 반시장적인 정책들이 양산되면서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망가질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 가상 시나리오가 아니고 조금만 생각을 하는 사람 같으면 다 예상 가능한 미래거든요. 그걸 전부 한국의 지도층이나 식자층들이 지금 덮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행위를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우습고 그 사람이 얼마나 참 가볍게 보이겠습니까? 뭐 원록은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옥문이 열릴 건데 부정선거가 이렇게 제도가 되면은 국민들에게 지옥문이 열리는 것 말이죠. 지옥문 물리는데 전부가 지금 뭡니까? 그냥 대통령을 때려잡는 대통령 계엄이 꼴은 내란죄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죄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란이 되니까 정말 한국 사회를 다시 보이는 그런 면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진짜 죽어봐야 죽는 걸 알게 될까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진짜 죽습니다. 진짜 망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도 김순덕 씨 같은 사람에게 들리지 않을 거예요. 뭐라고요? 망한다고요? 이렇게 할 겁니다. 저는 망한다고 보거든요.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가지고 왜 나섰겠습니까? 이렇게 하다 나라가 망하겠다고 본 겁니다. 판단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러면서 심각하게 판단한 사람은 미친갱이로 지금 모는 겁니다. 미친갱이로. 한동훈 씨 물러나가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극우 유튜브와 함께 가면 보수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그 인식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제 남은 것은 시간이 흘러서 망하는지 망하지 않는지를 보는 거죠. 망할 겁니다. 이번에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윤 대통령은 결코 비겁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용감한 사람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정치는 앞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 못 맞고 공직선거 상태가 그대로 가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수십 년, 수백 년 정도 좌파들이 집권하는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는 저는 뭐 훤히 예상이 됩니다. 예. 근데 뭐 국민 다수가 그냥 무관심해서 그걸 받아들이겠다. 그럼 남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고는 하겠지만. 언론사 기자들이 참 뭐 글을 많이 썼으니까 문체는 좀 화려한데 정말 핵심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이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게 되면은 이대로 대한민국이 가는 건데 그럼 앞으로 대한민국 앞날에 뭐가 열리겠습니까?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으면은 그러면 그 글을 쓰는 글이 다 거짓인 겁니다. 허위고 윗선인 겁니다. 농객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이 정리가 안 돼 있다. 그러면은 그냥 거짓말하고 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